마지막까지 이렇게 열기를 띠면서 이렇게 또 시청 이렇게 공청해 주시고 하시는 데 참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거 모아타운 요번에 이제 구마을 지역이 모아타운 준비하면서 건축 계획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하면서 건축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 또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원래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구 쪽에서 먼저 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을 하고 저희 건축에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업 여건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그 사업 요건이 완화가 되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 요건이 완화가 돼서 아까 들으셨겠지만 만에 비해서 2만회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 내에는 어디든 다 가능하게끔 되겠고요. 아까 들은 것처럼 노후도도 완화가 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사업지의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층수가 완화가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구마을 요 일대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층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위치에 들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이 모어타운을 신청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층수 폐지를 받는 완화 요건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준 용적률은 200%를 유지를 하되 상향하는 조건이 임대를 25% 기부 체납을 하는 방법. 그래서 25%를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25%의 용적률을 할당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이제 설계사에서 제안을 하는 것은 이게 250%까지 받을 수 있는 데다 추가적으로 50%도 추가로 받는 걸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매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거는 20% 정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기부 체납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혹은 그 시에서 그 건축비를 주고 사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형태이고요. 그래서 20%를 제공하게 되면 나머지 30%를 또 주민에게 할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는 이게 가장 키라고 할 수 있는 용적률 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 협정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할 수 있는 걸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역별로 모아주택과 모아주택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 6m 이내의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를 건축 협정을 통해서 여기를 도시계획시설로 입체 결정을 해서 기존에 도로가 있다고 하면 입체 결정을 해서 통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게 기본적인 요구로 모아주택 계획시 6m 이하의 도로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이 도로가 기능이 없애도 되겠다. 그거는 이제 관리계획 수립 때 결정이 되겠지만 없애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공공보행 통로로 지정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는 차가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 순수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는 것은 두 개의 모아타운 사업지가 하나의 사업지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단지가 형성이 되게끔 되겠고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목표고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각 구역에 6m 도로를 인정해주고 도로로는 인정을 하되 입체 결정을 통해서 하부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모아타운에서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건 층수 기준을 완화받는다. 이거는 층수 제한이 있는 것에서 저희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완화를 받으면서 층수를 제한을 하겠다. 층수를 이제 없애는 걸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300%로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공유주택 내부 연한을 완화를 받아서 기존에는 30년이어야 되는 부분을 20년으로 연화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아타운 아까도 간단하게 도시 쪽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아타운은 공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개소 이상의 조합 혹은 사업 예정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 저희 조합이 진행하면서 공모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 제한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 제한의 경우에는 사업 예정지가 2개소 그리고 하나의 땅이 이제 2만에서 10만 이내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2개의 저희 여건에 따라서는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리고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절차를 좀 세고 나서 말씀드리면,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시로 신청자 사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전 검토를 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공모 결과 발표를 하면서 권리 산정에 대한 기준 보시를 내립니다. 이때 조합 설립이 가능하게끔 시에서는 공문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다음에 혹시 되면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사업지는 기본적으로 B1, B2, B3 이렇게 3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통합으로 계획을 하는 걸로 효율성을 한다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그리고 300%까지 가겠다. 그리고 충수는 7층 제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모아타운을 신청을 하면서 충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그렇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배치도에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개의 단지를 하나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도로 체각이라든가 일조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치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다 블록별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개요 용적률을 산출을 해봤을 때 300%로 봤었을 때 이제 그 B1 블록을 300%로 봤었을 때 대략 한 298.5%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세대수는 대략 244세대가 나옵니다. 다음. B2 블록 같은 경우는 같이 비슷한 용적률로 따졌을 때 223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B3 블록 같은 경우는 298%에 202세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설명해 드리면, 저희 그 전체 세대수는 대략적으로 3개 세대를 합했을 경우에는 669세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각 블록별로 합산을 하게 되면 분양이 554세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 115세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대략 한 7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의 중규모 이상의 단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배치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아까 건축 협정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차장 출입구는 2개소를 만들어서 하나의 주차장 판으로 활용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지별로 주차장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건축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점이 뭐냐 하면 저희 청수들이 그 협정 그 특별건축계획구역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아파트 이 사업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청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도로 때문에 청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거를 채광이라는 걸 보지 않고 하나의 단지처럼 채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충수는 대략 한 25층 정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블록별로 세대수라든가 그런 거를 나타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별로 세대수가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각 그 세대별로 거의 동일하게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59원과 그 다음에 84, 그 다음에 51, 121배짜리 평형대로 구성을 일단은 하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 수립을 해서 5구 타입과 84 타입,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타입이 원하시는 타입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의견 수립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 확정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충수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최고 높은 게 25층까지 원래 25층까지 최대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단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사업지가 가깝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15층까지 못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도로 채광에 의해 가지고 청소를 제한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 채광권에 의해서 15층밖에 못 올라가는 건데 이 사이는 20에서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게 되면 못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채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고 최하 준주거 상업지역 이상이 돼야지만 사업성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거는 저희 이제 그 짧게나마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이 사업지에 대해서 조감도를 대략적으로 이제 만들어 본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그 블록별로 대략 4개 동과 그 다음에 2개 동, 2개 동 해서 총 이제 8개 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지로 구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유선 엔지니어링 고조사 사무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일단은 그 대우건설 출신의 이제 그 총괄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삼성물산 출신인 이제 부사장님과 그리고 이제 각 그 여기에 계신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시 출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장단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진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꾸준히 장기간 운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업계에 일단은 최상인 A- 등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조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상공원 항천이 실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사업 수행 실적은 대략 16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도 한 17건이 있고요. 최근 5년간 매출액이 한 1,800억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각 저희 10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상 경영이라는 이런 내용이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상으로 저희 간략하게 저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